이번 영상에서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사례, 심리검사 결과 및 해석, 치료 목표, 치료사와 환자의 관계, 치료 지침, 치료 기법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영주 씨는 20대 후반의 무용수로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만 동료들과 다툼이 잦고 자신보다 더 인정을 받는 동료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험담을 하곤 해 무용단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평소 기분 변화가 크지 않으나 가끔 우울해지며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하면 매우 화를 내고 자신에 대해 칭찬해야만 기뻐하며 자신이 화제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못마땅해 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예쁘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외모에 관심이 많았으며 약한 체질로 인해 몸매 관리와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썼고 변비와 소화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오 씨의 개인력에 대해 알아보자면 오 씨는 인천에서 장녀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해 잔병치레가 많았다고 합니다. 무용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하였으며 무용을 하면서도 성적은 항상 중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심장질환으로 무용 연습 효율이 떨어져 지방대 무용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어머니 덕분에 비교적 좋은 무용단에 입단했으나 무용단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기는커녕 싫어하는 것 같아 심적으로 괴로운 상태이며 대인관계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용인의 상담기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 씨의 가족력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바빠 오 씨를 잘 돌보지 못했고 식모가 오 씨와 언니를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순종적이고 착한 언니와 달리 오 씨는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아 고중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유능한 공인회계사로 밖에서는 다정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평판이 좋지만 집에서는 가정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 씨는 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무관심한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열렬한 개신교 신자로 교회 활동에 열심이어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았지만 올바른 것을 추구하며 자녀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간섭과 조언을 하려 했습니다. 언니는 미대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 중이며 순종적이고 착해 어머니의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 오 씨는 잘난 언니를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미워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던 오 씨는 언니가 독일로 떠난 이후 어머니가 적적해 보이고 대화할 기회도 많아져 점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오 씨의 심리검사 결과와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동 관찰을 통해 알아본 오 씨는 세련된 옷차림의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검사자에게 활짝 웃거나 친근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사근사근하고 귀여운 태도를 보였으나 무용단 동료에 대해 욕할 때는 화난 어조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며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저항감 없이 잘 표현하고 검사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MMPI를 살펴보면 프로파일 1-2 척도상이며 환자들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신체적 기능에 대한 건강염려증적 집착입니다. 실제로 신체적 문제가 있더라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신경질적인 걱정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으며 의학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신체적으로 병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고통, 심장 관련 문제, 특히 소화기 계통으로 식욕부진, 오심, 복통, 위경련, 불면증, 피로감, 현기증, 화병증 등입니다. 흔히 이러한 증상은 스트레스나 책임감과 관련이 있는데 본인은 정서적 갈등이나 책임감 회피로 인해 유발되었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불안과 긴장감이 높고 예민하며 걱정이 많고 신경질적입니다. 겉으로는 우울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불행감과 우울감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의식이 강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예민하고 대인관계에서 수동 의존적이며 자신에게 관심이나 애정이 없는 사람에게 은근한 적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진단적으로 신체화 장애, 우울증, 불안증이 동반되며 DSM-5의 제2축 진단에서는 수동 의존적 또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증상을 심리적 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기가 부족하고 신체적 원인이라고 인정해주는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인지행동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씨의 SCT에서는 타인에 대한 비난과 질투 경향, 강한 자의식과 애정 요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내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 나는 훌륭한 무용수가 되어 인정을 받고 싶다. 내가 바라는 여인상은 외모,
능력, 인간성 모두 출중한 사람. 아이들이 집단활동을 싫어하는 것은 같이 어울릴 만한 애가 없거나 괴롭히는 애들이 있기 때문. 나의 좋은 점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맞춰준다.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요즘은 잘 모르겠다. 욕은 안 하겠지. 어떻게 해서든 잊고 싶은 것은 지방대에 나온 것.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예민한 것. 내가 어렸을 때 난 아주 못됐었다. 오씨의 HTP는 풍부한 인상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무 그림을 보면 크고 무성하지만 줄기의 옹이가 박히고 나무결이 보이게 그렸는데 이는 내면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이 상처를 입고 불안정하지만 이를 과잉 보상하거나 부인하려고 시도하며 외형상 자신있게 보이려 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무 그림에서 사과나무를 그리려고 했는데 열매를 귀찮아서 안 그렸다. 라는 말은 오씨에게 강한 애정 욕구가 있지만 이를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에 자신이 없으며 인정과 사랑에 대한 좌절감과 이를 얻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내재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오씨가 언니와 비교당하면서 애정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고 내가 최고로 인정받아야 한다. 는 자기 도취적 욕구를 피력하며 동료가 더 잘하는 것에 대해 참지 못하는 양상과도 관련되어 보입니다. 집 그림에서도 화분, 구름, 집으로 통하는 길 등 집 주변에 부차적인 요소들을 가득 그리고 창문도 지나치게 많이 그렸습니다. 이는 오씨의 강한 애정 욕구와 친밀감에 대한 욕구, 어떻게든 자신을 남들 앞에 내세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와 자기 도취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 그림에서는 만화처럼 장난스러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는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하거나 억압하고 귀엽고 외형적인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손처리 모습은 오씨가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 행동을 하는데 상당히 미숙하며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오씨는 자신이 인기가 많고 관심을 받을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외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어머니나 언니에 대한 분노감이 내재되어 있고 이를 부인하고 감동 형상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감정 처리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수동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대인관계 갈등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로샤 검사에서는 오씨의 프로토콜 반응수 15개로 군집 해석하기에 타당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자기 지각에서는 유의미한 핵심 변인이 자기 도취적 영향을 시사하는 반사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오씨의 핵심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자존감에 위협이 되는 단서에 민감하고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며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 인정과 관심을 끌고자 했으나 대인관계 문제나 적응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연적인 자존감은 높지만 이는 부인과 억압, 반동 형성 기제에 의해 고양되고 유지되는 불안정한 것으로 작은 상처에도 쉽게 상처받는 취약한 자존감입니다. 그 근거는 오씨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우월 인식과 특권 인식을 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며 타인에게 관심을 받길 원하는 점입니다. 즉, 오씨의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낮은 자존감과 자아의 상처를 방어적으로 보상하려는 시도에 따라 고양된 자기 도취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이러한 내성 능력은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 반추하거나 증폭시키는 과도한 자의식 경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본인의 모습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치료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립되어 있어 보이는 점은 오씨의 강점이자 건강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타인 지각에서는 자기 도취적 특성 때문에 오씨에게 타인은 욕구와 감정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주거나 혹은 잠재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의 연장, 즉 자기 대상으로서의 존재로 보입니다. HTP에서는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반응은 남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느끼고 이에 예민하게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씨의 경우 M이 9개나 되고 순수 인간 반응이 4개에 이르는 것은 자기 대상적 충족을 줄 수 있는 타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관심, 자기 욕구나 감정의 과도한 투자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애정 욕구를 역으로 이용한다면 공감 능력을 형성할 잠재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제와 스트레스 내성에 대해 알아보면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 잠재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 보입니다. HTP 검사에서 사랑, 그림, 소원 처리에서 나타난 대처의 어려움은 오 씨가 대처 자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자원들이 적절히 동원되고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말대로 현재 심각한 적응상의 어려움이나 정신병적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으나 오 씨의 대인관계 갈등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을 보면 문제가 만성적으로 고착화된 성격적 어려움을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 씨가 평소에는 잘 지내지만 타인이 더 인정받거나 오 씨의 자존감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부적응적 행동이 보이는 점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치료적 개입을 할 때 피해의식과 시기심이 드는 상황에서 어떤 자동적 사고가 지나가고 어떤 역기능적 신념이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동등한 중요성으로 그런 상황에서 감정 덩어리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적절한지 모색하고 교육해 채택하도록 합니다. 인지적 특성에서는 사고장애나 현실 검증력의 장애는 없어 보이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대인관계나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적응적 인지양식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외부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무관한 자극을 적당히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못하고 쉽게 주의가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거나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 완벽한 최선의 선택과 의사결정을 하려 하면서도 자신만의 좁은 틀 안에 갇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외부 정보를 간구하거나 인상에 근거한 방식으로 주변을 지각합니다.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유부단해지며 부적응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사회인지의 측면에서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를 왜곡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상당하고 특히 분노감이 들 때 그런 판단의 오류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서적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투사하여 타인의 의도를 피해의식적으로 오해할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지적 특성에서 장기적으로 오 씨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러시아 용어로 하자면 조금 더 F지향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정보는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감정이나 인상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피해의식이 들 때 그러한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증거를 찾고 대안적으로 해석해보는 습관을 들이고 실제로 대안적 사고가 합리적이고 상황에 맞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더 적응적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행동적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특징을 보면 오 씨는 외견상으로 감정이 풍부하고 표현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며 감정 표현이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반면 감정의 기복기 심하며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오 씨가 표현하는 감정은 대체로 피상적인 수준의 것이며 사실은 내면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상황을 불편해하고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약 올리려고 속았지? 마술쇼? 영국이나 뮤지컬의 위상? 피에로와 같은 당당스러우면서도 자기 자신과는 거리를 두는 피상적인 반응 내용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납니다. 발랄하고 유쾌해 보이는 외형과는 반대로 깊은 내면에는 존재론적 우울감과 자기 가치에 대한 양면 감정이 내재되어 있으며 자신의 내면 감정에 대해서도 불확실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의식적인 수준에서도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이 많은데 그 내용은 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애정과 인정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자괴감과 분노감, 열등감, 우울감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 씨가 언니와 비교되면서 지속적으로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어머니에 대해 반항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점과 일관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 씨 사례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 씨가 느끼는 문제는 대인관계 갈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분노 및 우울감입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자존감이 매우 낮고 그로 인해 자존감 조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과 애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면 자존감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이 핵심 문제의 원인은 완벽한 딸을 원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조건적으로 자기 가치감을 느끼는 방식을 내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인보다 어머니가 원하는 상에 완벽하게 부합해 보이는 언니와 비교당한다고 느끼면서 조건적인 무가치감, 좌절감, 열등감 등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차갑고 무심하며 은근히 거부적인 아버지의 태도도 자기 가치감이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믿음이 내면화되지 못한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언니에 대해 만성적으로 느껴온 경쟁심, 어머니의 애정에 대한 갈구, 애정을 주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감이 대인관계에 그대로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보다 인정과 사랑을 받는 친구에게는 언니에게 느끼는 것과 같이 강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고 또 어떻게든 무용을 잘하여 어머니의 애정을 갈구하듯이 불특정한 다수, 즉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대상에 대해 분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열등감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부각하거나 부인하는 기제를 구사한 나머지 부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해소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오히려 차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대처 행동 방식이 빈약해져 분노를 표현하거나 험담을 하는 등 소동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인관계 갈등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 씨가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며 적응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적 자원을 동원하고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 행동 방식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고 로샤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지 양식을 교정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자존감, 즉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뭐뭐해야만 가치롭다, 세상은 나를 조건적으로만 존중해준다 는 핵심 믿음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치료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치료자가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무조건적인 존중 태도를 보여주고 협력적 경험주의를 통해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핵심 신념을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의 치료의 장기적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왜곡된 핵심 신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일깨워주고 이를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지치료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자들은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이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자신의 인상이나 느낌에 근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도록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자들은 치료자를 전지전능한 구원자로 생각하고 힘든 점을 얘기하고 나면 치료자가 정답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치료자는 환자의 요구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이를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료사와 환자가 서로 협력하며 환자가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치료자는 환자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만 강화를 해줘야 합니다. 치료 시간 동안 환자의 부적응적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하지 말고 환자가 적응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때 이를 놓치지 않고 강화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대우를 요구할 때는 이를 치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자들은 치료비를 덜 받거나 치료 시간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자신만은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로 들어주지 않는 것도 이들에게는 나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나 시간 등의 규칙을 설정해두는 것이 거부하는 행위가 아님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지침으로는 구체적인 치료 목표를 함께 의논하여 정하는 것과 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료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의논하여 합의하는 것입니다. 치료 목표를 함께 정하는 것은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자를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목표는 환자에게 절실한 의미로 다가오고 장기적인 것뿐 아니라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도 가져다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 작은 목표 달성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목표는 매우 구체적인 언어로 설정되어야 하며 내담자에게 중요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자들은 지난주 동안 있었던 일상생활이나 소소한 갈등에 대해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고 치료자가 관심을 가지고 맞장구 쳐주기를 원합니다. 이는 환자의 의존성과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부정적 신념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와 치료자가 함께 의논하여 치료 시간 중 일정한 분량을 정하여 이야기와 치료 목표를 수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역기능적 사고 용지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지난 한 주간 부정적 감정을 느꼈던 사건에 대해 자동적 사고, 합리적 대안적 사고, 그에 따른 감정의 변화 등을 기록하는 숙제를 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에서 자주 떠올리게 되는 자동적 사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역기능적 사고 용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 실험입니다.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시도하는 실험을 함으로써 자동적 사고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실험은 도전해 볼 만한 실험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로 치료자와 환자의 인원화에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장성 훈련도 매우 좋으며 이는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거절을 경험하는 행동 실험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